이런 가운데 또 이제 대통령실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하나 돌출된 게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였죠. 네.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이제 열리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또 이제 그 지난 총선 때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의 취지의 보도가 뉴스토마토에 나왔는데 우리 네. 강성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은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뭐 오래란 표현은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이미 있었고 그 친구로서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 성향의 패널이 어쨌든 방금도 계속 말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예. 용산과 창원에 먹구름이 다음 주에 올 것이다라고 진짜요?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네. 다만 지금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는지 유무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걸 증명을 하려면 그렇죠. 일단 뭐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던지 아니면 녹취록이 있던지 아니면 당사자의 증언이 있던지 맞습니다. 하다못해 지금은 전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미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많은 국민들과 네. 특히 야당의 지지자들은 다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맞아.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의 악재인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윤혜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어머나. 하면은 뭐 다 가짜 뉴스라고 그냥 뭐 생각해요. 그래.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래버리지만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상황을 맞춰보면 어쨌든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뭐 김경률을 뭐 마포에 뭐 공천을 할 때 뭐 어떤 그 옥신각신하는 옥신각신하고 상황들. 낙하산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비례 대표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대통령의 오랜 뭐 그 지인이었던 맞아요. 네. 주기한 지금 특보 이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뭐 기자회견하고 반발하고 사실 정치 문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서로 이게 안 맞고 불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정리를 하지 싸우지 누가 무슨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뭐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안 했다라고 무자르듯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게요. 쉽게 말해서 불발에 그쳤다. 미수에 그쳤다. 맞아, 맞아. 이런 식인 거거든요. 네. 이건 뭐냐? 지금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한테 못 물어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여사님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했어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들도 딱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듣고 물어보기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대통령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런지 네. 저는 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웅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뭐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고 본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전했거든요. 그 평론가님은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챗GPT한테 계속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랑 이름은 안 나오는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가 나한테 물어보네. 매우 실망스러운데요. 김건희 이렇게 네. 했더니 대한민국의 배우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고 어쩌고 막 얘기하길래 네. 혹시 무슨 구체적인 소식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공천 개입 이렇게 했더니 이런 공천 개입 사실에 대해서 얘가 막 쫙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 그런 네.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내가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왜 그 문장을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게 갑자기 홍반장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죠? 어디서 김반장이라고 어디서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김건희 여사 이름이 이렇게 자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여당 공천하는데도 영부인 이름이 거론이 되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갑자기 뭐 여당 대표하고 문자 나눴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또 시끄럽질 않나? 명품백 문제 가지고 오늘 그러지 않아도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을 텐데 맞아요. 네. 이러질 않나?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텔레그램 문자가 있었던 걸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김혜니 뭐니 얘기를 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왜 여당 중진 의원한테 영부인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공천이 걱정이 걱정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개입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석될 만한 행위를 하냐고요.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면 그러겠어. 과연 김영선 이분 한 분뿐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언론인들하고도 다 막 한다고 하죠. 하다못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오빠 이름 김진인가요? 네. 그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되질 않나. 이게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는 이제 이번 달이죠.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국회 국정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피감 기관, 특히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할 텐데 이런 일들이 좀 국정감사 시즌에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뉴스토마토 보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 뭐 의원의 멘트를 보면 아마도 뭐 면책 특권이 있다면 뭐 얘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는 취지의 뭐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건 좀 민주당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자체로 어쨌든간에 나름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좀 확보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문다혜 씨에 대한 어떤 검찰의 뭐 조사, 수사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저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이쯤에서 터질 거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같이 맞춰서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박성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제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면서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심우정이랑 오빠랑 무슨 상관인데요? 같은 휘문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물론 심우정 후보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했죠. 두 사이 관계는. 예. 근데 저는요 여기서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심우정 그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뭐 고등학교 때 그 졸업 동기생이 몇 명입니까? 뭐 한 1,500명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네. 아니 원래 저도 이 국회라든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학교 같이 안 다녔지만 같은 학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서로 도움받을 게 있으면은 또 그걸 매개로 연락을 또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심검사 나야 너는 모르겠지만 나 알지. 그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그러면 그 심우정 그 양반도 알 거 아니야 자기 동기가 네. 김건희 여사의 오빠였다는 거를 나도 말 들었어 너였구나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기생이 1,500명이니까 관계가 없다. 그리고 무슨 뭐 아들이나 아들의 뭐 돌잔치에 그 참석을 안 했다는 이유로 관계가 말은- 없다. 그러니까는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 근데 어떻게 근데- 김건희 여사 오빠는 민간인인데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이면은 그것은 고발을 해야 확인되지 되는 않은 거예요.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 우리 공천 개입했을 거야 의심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오빠도 직권 초기 한번 봐보세요. 기자들 관리 자기가 했어. 그래요? 아니 김건희 여사 사진을 자기가 뿌렸잖아요. 기자들한테.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김건희 여사 사진이 대통령 사진보다 먼저 나와? 기자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랬더니 팬카페에 올리고 팬카페에 올린 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 오빠가 기자들하고 친해가지고 아이고야. 사진 막 줬다는 거 아니에요? 주제 넘는 짓을 했으니까 또 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다혜 씨 문제는요. 딱 저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은 명품백으로도 이게 뭐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전직 대통령과의 사위가 어찌됐든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받은 월급은 이거는 그 딸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묶어가지고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럼 뇌물죄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대단한 거. 근데 저희가 진짜. 이 프레임에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특혜 취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돼요. 그렇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게 아직 뭐 예.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특혜 취업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경제 공동체라는 이 단어 핫한 단어로 마치 특혜 취업을 했다는 기정사실
그래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받았다는 이 기정사실화의 경제 공동체가 뭐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전개다. 그 전에 특혜가 있었는지, 특혜가 만약 있었다면 누가 개입을 했는지, 그래서 누가 어떤 수혜를 받는지가 밝혀진 다음에 그게 유죄라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건 다 띄워놓고 이미 다 유죄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데 4년 전에 봐보세요. 고발한 걸 이제서 문다희 씨가 그렇게 얘기해서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라고. 근데 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엮어가지고 사위하고 아니 전직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다 털고 사위하고 딸 계좌 다 털었잖아요. 그 주변까지 다 털었는데 네. 안창호 인권위원장 봐보세요. 자기 아들한테 갭 투자 형식으로 좀 편법 증여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자료 내놔 이렇게 공개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독립생계 위지에서 다 안 줘, 못 줘. 그렇게 얘기했어. 뭐 유인천 문화부 장관은 안 그랬어요? 그 다 집 사주고 다 했으면서도 자료 안 줘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후보자는 안 그래요? 자기 배우자 엄청 부자더만 배우자 관련돼 있는 자료 안 주잖아요. 털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디 가서 뭘 받았는지 검사로서 뇌물죄 입증할 수 있으려면은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자료 안 주면서 네. 그리고 경제우동체라는 것도 되게 웃기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다희 씨가 게임 회사에 당시에 근무 중이었는데 멀쩡히 근무 중인 딸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좀 그래 너 힘들게 사는데 조금 돈 보태줄게. 그럼 다 그러면 영리야 그러면 그걸로? 그럼 세상에 우리나라 부모하고 자식 간에 다 엮어버리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말이죠.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간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 보도가 좀 눈에 갔는데 그거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 관련해 가지고 네.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그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에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다. 그러면서 무자격 업체가 일부 시공을 맡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도 일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게 사실관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네. 조선일보 보도 말미에 가보면 감사원은 앞으로 건축공사를 계약할 때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주의 촉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예요? 앞에 이제 법령 위반 사항들을 설치를 해놓고 처벌 수위를 보면은 이게 뭐 만약에 다음 주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주의 촉구 수준이다. 이건 무자격 업체가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관리 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손판망이 처벌했다고 한다는 예고 아닙니까 이게? 지들 마음인 거죠. 한마디로 감사원이 위법사항을 발견했으면 지가라고 오늘 좀 말이 거쳐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기소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법사항을 발견했으면 그렇게 조치하라고 하는 게 그게 매뉴얼 아니에요? 감사원이 위법사항이 발견됐으나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판단하는 기관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일종의 봐주기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전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저공사 한 14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사우나실하고 그 네. 뭐죠? 그 불법 건축물이요? 네. 드레스룸하고 사우나. 그게 원래 공사 따낸 업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땄잖아요. 네, 네, 21g이라고 하는 네, 원래 그렇죠. 인테리어 업체라고 하고 네. 코바나 컨텐츠에서 그 후원했다거나 하는 업체 중에 한 곳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업체가 원래 그 부시거나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면허 없는 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종합건축회사에다가 거기다가 맡겼다잖아요. 왜 하필이면 제주인지도 모르겠어. 거기다 맡겨가지고 공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따고 하청을 준 게 부적절하다 얘기한 거잖아요. 관리감독 책임 일부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관리감독 책임 있는 거예요? 그 관리감독 책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실 아니요? 김건희 여사겠지. 네. 그거를 말을 못 해가지고
감사원이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이게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권익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돌아가신 국장께서 이제 갈등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사안이 그 권익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송부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혐의가 있고 없음을 우리 기관에서 결정 내릴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한번 송부해서 따져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감사원이 이렇다 저렇다 하게 주의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따져볼 부분들 현행법 위반 사안이 있다면 그래야지 맞는 수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재해, 유병호 이 감사원 체제에서 사실 참여연대에서 이제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감사를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직권남용과 부패 행위 그리고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불법 편성한 거는 빼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축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감사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근데 이게 조달청에서는 행안부에서 뭐 업체를 다 결정해서 하라고 했다. 또 행안부에 물어보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다 정해서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21g이라는 것이 코로나 콘텐츠 전시할 때 후원을 했던 그 히림이 또 하청을 준대고 또 종합건설업이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무자격인 업체인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법령 절차 준수하라고 주의 촉구를 한다. 이건 주의 촉구할 게 아니라 고발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왜 그랬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지 따져봐야죠. 정확하게 왜 이게 줬는지. 그 맥락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오너고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돈이니까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배임이 되겠죠. 네. 적용될 수 있지만 내가 내 회사 코바나 같은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습성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실 청사 이전도 하지. 그리고 대통령실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관저도 갔는데 관저에 아니 그 뭐야 뭐 목욕탕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사하고 그런 것도 그것도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의 취향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관저니까. 네. 근데 그거를 다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들한테 그냥 막 줘버리는 거 아니야 수의계약으로. 그게 감사원이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 사적인 내가 개인 기업을 운영했던 것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알면서도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전 국민이 그 뇌물 받는 걸 다 받지만 무혐의로 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의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혹여나 드러나도 감사원에서 이렇게 솜방망이로 덮어주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라도 완전 무슨 황제가 된 기분일 것 같아요. 비리를 저지르고 범죄 가까운 행위를 해도 전 국민이 다 봤어. 근데도 나는 처벌을 안 받고 포토라인에도 안 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자제를 합니까? 더 심각해지지. 근데 저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통령실 청사의 방탄유리 시공에 대해서도 그거는 보냈어요 예, 검찰에. 네,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수사적인 근데 얘기는 이게 하죠. 보세요. 공사비를 부풀렸잖아요. 그리고 허위 견적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0억 원 정도의 국고 손실을 이게 끼친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다시 반복을 하냐면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배임 횡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국고에 손실을 끼친 거 그쵸. 아니에요. 자, 그런데 원래 국가 단체장이라든가 기관의 장한테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이런 공직자한테는 배임 횡령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네. 성남 FC도 그렇고 뭐 대장동도 그렇고 예를 들어 돈을 뭐 더 벌어가지고 뭐 국고에 더 이렇게 이득이 될 수 있었는데 더 못 벌어서 배임 횡령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또 마찬가지로. 뇌물이 예.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회사에서 회장이 주주들에게 내가 10억을 벌 수 있었는데 뭐 짜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줘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10억 벌 수 있는 걸 뭐 5억 벌었다. 그럼 뭐 5억 원을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배임 횡령이 성립이 되는데 네. 단체장들 공직자들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런 것을 막 적용해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그 가봐요. 다 회장님 성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가게 차리고 저기 차리고 다 맞아. 성이 똑같아.
예? 모 대기업 가봐요 안에 꽃집부터 시작해서 다 성이 똑같아. 회장님하고. 공교롭게도.